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 임기의 마지막 도정 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좋게 현재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 좀 하고 뭐 대안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사님 혹시 본 의원에게 제출된 답변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혹시 오늘 질의 답변 준비하시면서 그거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그 답변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글쎄요, 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뭐 100%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또 여러 가지 도의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오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어제 답변서를 확인하고 질문을 다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답변서를 안 들고 왔습니다. 그걸 볼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좀 너무하는 것 같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가 하고 있는 일을 확인하고 그래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나 몰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물어봐? 국가가 알아서 할 건데. 국가가 하면 그다음에 우리 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뉘앙스만 보였습니다. 지사님은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다. 네. 지사님의 인식하고 저의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저는 지사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과 답변서의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5년도 전북의 GDP가 어느 정도 되죠? 전북의 GDP. 전북의 GDP요? 예. 1인당 GDP는 약 3,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400에서 3,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은 거기다 뭐 인구수 합치면 되죠.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총 국가 전체 GDP 대비 우리 전북의 생산량 GDP가 몇 프로? 뭐 정확하게는 제가 그 퍼센티지를 계산 안 했는데 3%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전북의 수출액은 총 얼마였습니까? 수출액이요? 예. 전북에. 전북만의 수출액은 아직 지금 25년도는 아직 집계가 되지 그러면 않았습니다. 24년도는 25년도 언론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발표 안 됐나요? 우리나라 총 수출액도 발표됐고 전북의 수출액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 발표됐는데 전북의 수출액이 발표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뭐 항상 2.5에서 3% 그 사이인 것으로 되게 이해를 합니다. 도정 질문도 위증이 있나요? 의장님? 죄송한데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르거나 허위라고 인식되면 이것도 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죠? 우리 의사국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네. 위증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허위를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을 지사님께서 그럼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사님께서 2.3%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연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1년도에 1.2%였습니다. 22년도에도 1.2%였고 23년도에 1.1% 떨어집니다. 24년도에 0.9%로 떨어집니다. 작년에 0.9%였습니다. 즉 세세하게 하면 0.83인가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죄송합니다. 그 GDP 정도 그 규모를 제가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GDP를 여쭤봤고 네. 수출액을 다시 여쭤봤잖아요. 네네. 근데 수출액은 지사님도 우리 전북이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고 그게 국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전북이 잘 살려면 그
데이터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나아지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 지나치시고요. 전북의 제가 지사님, 아니 그거를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늘 기억하고 아니 있기는 쉽지는 않고요. 1%하고 0.9%하고 제가 2.3% 인식이 어쨌든지 뭐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그거를 근데요, 지사님, 높이기 위한 것은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지금 여기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저렇게 기본 상식 아닌가요? 기본 상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수출액과 수출 의원님- 비중을 의원님이 생각하는 기본 상식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여쭤보시면서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모른다고 몰아붙이시면 그거는 저도 의원님보다 훨씬 더 많이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근거와 데이터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네. 근거와 데이터를 지사님이 인식하고 계셔야 우리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지지난 회기 때 담당 국장하고 기조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오늘은 원래 지금 의원님 재생에너지 전략과 등등 몇 가지를 여쭤보시겠다고 했는데 재생에너지를 갑자기 뭐 그 다른 그러니까 수치들을 갑자기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몰아붙이시는 제가 건 좀 지나친 거라고 지사님,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담당 국장하고 기조실장한테도요. 여기 이 자리에 없지만 수출액을 물어봤습니다. 비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릅니다. 담당 국장도 기조실장도.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수출액이 얼마인지 비중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런 자료 데이터를 언론에 나오든 누가 얘기를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사님 말씀하신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구체적으로 수출액이 얼마다, 예를 들면은 뭐 비중이 얼마다, 이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아는 것이 낫죠.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뭐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요한 경제 수치에 대해서 알고 있도록 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두 가지를 확인을 했냐면요. 전북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부자가 됐으면 좋잖아요. 아니,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전북 도민들이 잘 살게 함께 하기 위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북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돈을 벌려면 가정 밖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전북도가 돈을 벌려면 전북도 외의 곳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전북도 외에서 돈을 버는 것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도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을까? 과연 뭘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까?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북도의 25년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그럼 얼마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태양광 또 뭐 해상풍력 등등 모든 거를 합친 것이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1기가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양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양이 1기가라고요? 1년에 아니, 생산하는 양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이건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그런 내용은 당초에 지금 전혀 예상돼 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뭐 오늘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뭐 당초에 저한테 여쭤보기로 한 거는 지금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쭤보는 내용 중에 질문서 담당 직원분 제 질문서 좀 다시 한번 갖다 주시죠. 그럼 다른 거 다시 여쭙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북이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이재명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4년 임기 동안 전북의 재생에너지 증가량은 생산 증가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전남은 우리보다 몇 배 정도 더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났죠. 그건 알고 계시죠? 많이 늘어났죠. 네, 알고 제가 4년 전 처음 지사님께 도정지를 할 때 전북이 잘 살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에 적극 대응해서 잘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추진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의원님, 저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 회의록 찾아보면 되니까. 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워낙 인상 깊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의원님 뭐라고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탄소 중립 추진단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전북현 에너지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거 맞고요.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해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누차 그 두 가지는 이제 우리 도청의 조직으로 공식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다른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별도로 그 조직을 만들기에는 우리 도의 지금 여러 가지 조직 여건상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저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네. 국가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 전북도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국가의 조직 협력이 이루어지면 그게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도가 그에 대응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후 문제에 에너지를 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새로 조직이 생긴 건 아닙니다. 산자부에 있었던 에너지가 그쪽으로 떨어져 갖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도 그러면 기존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환경 문제하고 같이 중앙부처의 조직 개편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 에너지 수소과를 띄어가지고 환경 쪽으로 붙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은 또 판단의 문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냐?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있던 일을 새로 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비율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도가 어떤 사업과 정책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로 그걸 증명해야 되냐?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거 맞습니다.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단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일개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대전환도 한 개 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전체가 바뀌어야 되니 그래서 정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만들었으니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에너지 대전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실국에 힘을 싣고 거기에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조직 개편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일개과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이제 우리 도의 이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을 새로 신설하거나 특히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무원의 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면 구체적인 저희가 업무량을 분석을 해서 이쪽 업무가 확실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지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다른 과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탄소 중립과 탄소 중립 추진단 하나 별도로 만들어. 아니 저도 만들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데를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들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탄소 중립에 관한 업무가 어느 정도 일이 있냐라고 하는 업무량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아직은 탄소 중립과가 있으니까 지사님. 여기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아직은 지사님,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의문인데요. 네. 지사님이 뭐 지난번에 그 비슷하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 조직 개편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걸 여쭤봤었습니다. 우리가 특자도로 전환하는데 특자도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자도 추진단 같은 모델이 있으니 특자도 추진단이 해소가 되면 탄소 추진단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안 계신 부지사님하고 기조실장님이 익산으로 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저한테 답변도 하고 왔어요. 근데 하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올림픽 유치 추진단이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 추진단이 전북도 전체 어떤 조직의 부분을 떼어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조직과 기후 개편은 쉽게 하시면서 탄소중립 추진단이라든지 기후 에너지 환경부 대응하는 국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 어렵다.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의 의사결정의 책임자인 도지사님의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거 왜 대응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청정에너지과 그 다음에 전북가을방공사의 특정 하나 부서 그 다음에 테크판의 하나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고 있다. 아니 아까 지사님이 답변하셨어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잘 안 늘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안 늘었던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찾고 우리가 더 늘려서 재생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관한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과 로드맵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조직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업무량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추진량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그런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지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 중에 저희가 지금 미스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안 들면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미스예요? 네? 미스가 아니라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조직 개편 말고 조직 개편을 하시려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도청이 안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전북도가 에너지 대전환을 대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근데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에너지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부 관한 법이 개선이 돼야죠. 공사 관한 법도 개선이 돼야죠. 그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 관한 전기법도 개정이 돼야죠. 그 여부를 국회에 해봐라. 그래서 논쟁화를 시키자. 근데 그게 빠르게 되기 어려웠다고 하면 우리가 전북 특별자치도니 전북의 특례로 요구를 해보자. 그래서 국가랑 논쟁을 하자. 그러면 국가가 어떠어떠한 방안을 찾을 거고 국회가 어떠어떠한 방안을 찾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서 전북이 재생에너지의 대전환을 가장 앞서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보여줍시다. 그래서 에너지공사 설립하는 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하세요. 근데 도에서 검토도 안 했다고 하는 게 답변이에요. 그건 미스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에너지 공사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신 거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에너지 공사를 설립한 전국의 지자체가 딱 2개 있습니다. 서울 에너지 공사하고 제주 에너지 공사.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제가 우리가 좀 들어보세요. 전북이 어려우니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가지고 앞서가 봅시다. 아니 제가 잘 살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데 하지요. 근데 이제 의원님 주신 선례가 안이 없고 다른 데서 하지 않았으니 의원님이 주신 안이 솔직히 하면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배전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해가지고 한전이 하는 일을 전북에서 에너지공사 세워가지고 그걸 해보자.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송배전망을 하려면 의원님 계산해 보셨어요? 송배전망 1km 건설하는 돈 얼마나 들어가고 이걸 과연 우리가 떠안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지? 이게 경제성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사님,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거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에너지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한테만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지사님, 그러니까 그 현실성까지 다 따져서 완벽한 답을 내 가지고 도에다 제안을 해야 도가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에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안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의원님 그거 현실성이 없다고. 에너지 공사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에너지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정확한 근거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서 수정하고 새로운 좋은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그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해달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 제안을 국회에도 해보고 정부에도 해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대충 봤더니 이건 현실성 없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우리 도에서 아주 일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잘 판단하셨겠지. 내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지사님,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햇빛 소득마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셨고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통령께서 전국에 햇빛 소득마을 몇 개 만드시라고 하셨죠? 네, 지금 햇빛 소득마을은 전국적으로 지금 2030년까지 지금 저희는 지금 400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도 자체적으로 지금 400개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 만드냐? 전국에 2,500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검색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만 개입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건.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전을 하자.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으신가요? 재생에너지를 그동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부진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제가 본 뉴스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어서 화석연료, 석유 수급이 원활치 못하니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해서 재생에너지 속도전을 가속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속도전이라고 하는 건 국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 정부, 기초지자체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함께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도가 그 속도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 의원님께서 이제 뭐 그동안 그 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저희 도의 여러 행정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요. 또 그리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다른 시도에 특히 전남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이유가 크게 전력계통 연계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애로 때문에 수상태양광도 안 되고 있고 해상풍력도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좀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햇빛 소득 모델 소위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등 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모델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보다도 좀 먼저 그리고 또 속도감 있게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 좀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 도정 질문을 보고 계신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금방 이제 지사님이 햇빛 소득마을 전북에서 몇 개 할 거다 얘기한 것도 제 이후에 김정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서에는 도가 500개 하겠다고 써놨어요. 저한테는 400개 하겠다고 써놓고.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도 아 우리 도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떤 공무원도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서가 올라와 있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지사 의원님 그리고 제가 이제 농식품부에서 햇빛 소득 마을을 농식품부에서 질문하겠다고 질문지에 있는데 국가가 대통령이 몇 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숫자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1만 개를 하는데 그중에 400개 하겠다고 하는 건 우리 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근데 전국이 지금 1만 개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 1만 개를 하는 것 중에 수도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이나 이런 광역도시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뭐 그러면 전국에 10개 시도가 아마 가능할 텐데 그러면 최소한 1000개는 해야죠.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의원님 그 전국에 10,000개 하도록 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30년까지 5년간 전국에 2,500개 마을 지금 조성하겠다고 그게 한 것으로 기후 알고 환경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부 장관이 답변한 거고 대통령이 1만 개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워딩을 하셨습니다. 2,500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 10,000개로 늘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취지입니까? 네.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2,500개를 하기로 지금 계획을 현재 확정된 계획은 2,500개인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하시기 전에 현대에서 새만금의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협약식을 하셨고 그러죠? 네. 그러면 그 협약을 하는 과정에 우리 도는 어떤 역할을 좀 하셨나요?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협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각 그 기업이 우리 도에 투자할 어느 정도의 초안과 우리 도가 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우리 도가 앞으로 각 부처에 특히 규제 완화와 또 무슨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왔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협의해 오면서 현대가 네. 투자 계획을 밝힌 걸 몇 년도 정도면 완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투자가요? 예. 지금 2029년까지 하는 것으로 현대차의 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일부는 2028년까지고요. 일부는 2029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가 AI 로봇 수소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생 에너지가 4년간 총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던가요? 4년간요? 그건 뭐 4년간이라고 연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600메가와트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 정도로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0메가와트요? 네, 네. 5만 장 GPU를 돌리는데 그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 금방 AI하고 로봇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니 데이터 센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현대가 투자하는 전체 구조 사업 계획 안에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장을 짓든 뭘 짓든 재생에너지는 이제 의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전기가 재생에너지만 공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재생 에너지만 공급하려고 해야죠.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이 모든 전기는 재생에너지만 공급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24시간 돌아갈 수가 없고 재생에너지가 아니, 지사님. 재생에너지 간헐성 때문에 지사님 그거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새만금에 아리백 산업단지 만드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리백 산업단지는요 한전망과 무관하게 별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지산지소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끌어다가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간헐성을 ESS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아리백 산단으로 돌아가는 것에 쓰이는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력은 한전망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한전망을 통한 에너지 공급과 순수한 아리백 산단에서 이 공급하는 이 망은 아예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디다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얼마 이상 생산할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재생에너지의 전체 양은 실제로 기업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1기가와트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것의 30% 정도만 상시적으로 공급 가능하고 나머지 양은 한전망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대개는 생각을 하고 기업 유치를 할 때 계산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지사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리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아리백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그게 이 전력망과 아리백 산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아리백 산단은 한전망 지사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한전망에다 아니 계속 공급하지 무슨 않고 말씀 별도로 하실 하는 때 거거든요. 본 의원이 뭘 잘 모르고 얘기한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사님 현재 지사님이 얘기하는 한전망은 그게 화석연료로 만든 거든 원전이든 그걸 산업단지에 연결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연결이 돼서 제품이 생산하는 제품을 아리백 제품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아리백 산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러나 예를 들면 그러면 현대가 오는데 예. 현대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짓는 공장과 시설은 아리백을 굳이 안 해도 되니 재생에너지가 다 공급 안 돼도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원전에다 끌어다가 아니면 화력발전소 끌어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북에다 투자한다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현대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로봇 공장이나 주요한 공장들은 아리백 산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리백 산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순수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그 옆에서 생산해서 재생에너지만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할 때 거기서 간헐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거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대규모 전력을 쓰는 데는 그렇게 재생에너지만을 써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현재적으로 한계가 있고 한전에서 쓰는 전력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가 공장을 완성할 때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디든 수상이든 해상이든 아니면 농공단지든. 그래서 그걸 현대로
개통망을 연결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공장이 완료될 때까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아리백 산단도 그런 형태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기업이 이 공장을 세울 때 순수한 재생에너지에서 라인을 깔아가지고 재생에너지에서만 공급받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아가지고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전력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이게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전망이 같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만 아리백을 달성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직접 에너지를 100% 그냥 생산한 데서 쓰는 방식도 있지만 그 외에 현재 아리백을 달성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서로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지사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현실의 답변이 아니, 저는 의원님, 미래를 아리백 왜곡시킬 산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리백 그러니까 산단 지사님의 인식이 우리 도민들이나 행정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이분들한테 현실이 이거니 미래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 그렇게 준비하면 돼 라는 잘못된 인식을 들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기업들이 우리에게 재생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백 산다로 오면 된다라는 말을 그냥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리백 산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한전망과 연결된 이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는 아리백 산단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할 수 있는 대안이 에너지 공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북형 에너지 공사. 그래서 에너지 공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만 발전 단지를 만든다든지 개통망을 연결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의 예산으로 관여할 수 있게,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에 대한 관리를 좀 도가 에너지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만들어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검토를 좀 해보자고. 현실성이 있든 없든 저는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전북이 문재인 정부 때 수상태양광으로 2기가, 해상풍력으로 4.5기가, 그 외에 해서 7기가를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1기가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재생에는 1기가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 이유가 기업과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게 왜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되고 대한민국 재생에너지를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죠.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 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또 에너지공사 설립 등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더욱 그동안의 그 재생에너지에 관한 로드맵이 사실상 상당한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좀 더 생산을 가속화하고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더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업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조직도 적절하게 개편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질하는 과정에 큰 목소리가 된 것 같아서 우리 공룡 손대원님께 죄송하는 말씀드리고 공룡들께도 죄송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 원인은 다 뒤로 하고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소 중립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또 예전과 똑같이 한다면 다시는 정부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부탁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 전북도가 잘 해나갔으면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질문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